안녕하세요. 바이링구얼 영어 수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의 보편적인 수업 방식과 제가 새로 만든 수업 방식의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새로 만든 신식 수업 방식은 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방법조차 현존하지 않는 방식이며 이로 인한 에러점이 상당하지만 영어의 각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들이 있고 어떠한 효과들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지난 5년간의 실전 수행을 통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각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차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강사가 지문에 대한 해석을 우리말로 해주면 학생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해당 영단어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해당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학생들이 듣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장 구조에 대한 해석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해당 단어나 문장 구조에 대한 강사의 해석을 학생이 기억하지 못할 경우 해석력 향상의 발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 강사의 해석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해석력 향상에 속도가 붙기 어렵습니다. 반면 새로운 수업 방식의 경우 요일제 수업 전반에 걸쳐서 해석을 말로 하면서 제한시간 내에 통과해야 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실력이 낮을 경우 제한시간 내에 통과가 어렵지만 해당 훈련이 반복되면서 점차 배웠던 내용에 대한 해석 제한시간 통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이 몇 년간 반복되면 해석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되고 자신이 모르는 단어나 표현을 제외한 모든 문장에서 문장 구조에 대한 막힘 없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법 및 어법에 대한 강사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 학생이 직접 해석을 말로 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문장 구조에 대한 해석력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해석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보편적인 영어 문장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은 보통 영어로 글을 지은 후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예쁘게 교정을 해준 후 학생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문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었을 경우 학생은 교정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다음번 글짓기를 할 때 발전이 미흡한 채로 다시 자신의 비슷한 문장력 하에 영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어 원본을 토대로 해서 영어로 바꾸는 번역이 아닌 처음부터 영어로 글짓기를 하게 될 경우 자신이 문장을 만들기 수월한 쪽으로 비켜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을 영어로 바꾸는 데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원본을 영어로 번역해야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해당 표현에 대한 적절한 영어 표현을 강제로 찾아내야 하므로 더욱 다양한 표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장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즉석 교정입니다. 제출한 내용을 선생님이 추후에 교정해 준 후 학생이 돌려받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교정을 해주면서 해당 부분을 교정해 주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함께 듣는 것이 학생의 문장력 향상에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저는 교정 설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교정 설명을 들어야만 다음번에 영작을 할 때 해당 설명이 기억나며 발전된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문장력 향상 속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쁜 문장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듣기의 경우 현재의 보편적인 수업 방식으로는 문제 풀기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틀렸을 경우 틀린 이유에 대해 알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영어가 들리지 않는 아주 큰 이유는 바로 국내파의 귀에 연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음이라는 것은 단어가 자음으로 끝난 후 다음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될 때 혹은 모음으로 끝난 후 다음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될 때 단어들이 모두 연결된 것처럼 발음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들리지가 않으면서 전체적인 말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거나 이상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사 맞추기를 통해서 잘 들리지 않았던 연음 부분들의 소리를 다시 유심히 듣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며 연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사 맞추기를 진행하는 곳들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글자를 보면서 영어를 듣는다거나 혹은 일부 빈칸 정도로만 되어 있는 부분에 아주 깔끔하게 녹음된 시험용 듣기 대사만을 듣고 있는 실정인데요. 시험용 듣기는 영화 듣기와는 달리 발음이 매우 깔끔합니다. 따라서 시험용 듣기로만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 외국인들의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 회화 듣기로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를 잘하는 한 외국인 유튜버의 경우 외국인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부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파 청취력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물론 외국인이나 해외파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요. 외국인이나 해외파의 경우 어떠한 영어 대사를 들었을 때 영어의 특성상 정확하게 대사가 들리지 않는 부분이 10%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국내파의 경우엔 50% 정도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용 파악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겹치는 10% 정도를 가지고 외국인의 귀에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사 맞추기의 부재 현상뿐만 아니라 현재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방식인 무작정 영어 노출 또한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무작정 듣기로 성공을 했고 변화를 체감했다는 분들의 직업이나 학창시절 성적을 보면 그들의 똑똑함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무작정 영어 노출에 성공을 하기 위해선 뛰어난 기억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문장 구조에 대한 기억, 표현력에 대한 기억, 상황과 단어 쓰임에 대한 기억, 유추에 대한 추리력 등 뛰어난 기억력과 추리력이 전제될 경우에만 영어 노출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영어 한 문장, 한국어 한 문장 형식의 순차 통역을 다회 접하는 것이 굉장한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글자 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소리로만 영어 문장을 듣고 해당 뜻을 한국어로 바로 듣고 다시 영어만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듣기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사 맞추기 또는 글자 없이 순차 통역 듣기를 하는 방식의 듣기 수업이 현존하지 않습니다. 듣기 수업은 모든 영어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신식 수업과 같은 형태의 듣기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듣기 학습이 다년간 반복되면 당연히 청취력 향상에 훨씬 더 높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로서는 그저 원어민과 많은 소통을 경험해보는 것을 향상법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프리토킹은 오직 실전에 해당하는 것일 뿐 향상을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이 전달할 수 있는 만큼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도의 훈련에 해당을 할 뿐 향상을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월화수목에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한 후 금요일에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한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전 감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영어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극도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어휘력을 누적시켜 많은 단어를 아는 것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휘력 향상을 위해선 누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영어 학원에서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단어를 외우도록 시키고 있지만 문제는 누적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권에 나왔던 단어 500개를 통과했다고 한들 2권, 3권, 4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1권, 2권에 나왔던 단어들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매년 자신이 통과했던 단어들에 대한 재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단어는 꼭 개별전이어야만 합니다. 누적 재확인을 통한 단어 암기는 완전한 장기 기억화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휘력 누적이 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의 시험에는 엄연한 시험 범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보통 학교책 지문과 문법 몇 가지 종류가 시험 범위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해당 지문들에 대한 연습 문제 풀기를 통해서 내신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보통 많은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신 대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입니다. 시험 범위로는 보통 2개 정도의 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분량은 1개 과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빈칸에 학교책 원지문을 채워 넣어야 하는 형식의 문제 혹은 학교책 지문의 해석 가능 여부 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지, 해당 문장들이 외워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 풀기라고 보면 됩니다. 암기를 잘 해놓았다면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틀리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암기를 확인하면 되는 일이기에 굳이 문제 풀기를 통해 암기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학교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법의 경우 문법 소화력을 높여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법 소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0단계, 품사 이해, 해당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단계, 구조 분리, 문장의 구조를 분리하여 어느 부분까지가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단계, 설명 이해, 문법 유형마다 무엇을 어떻게 변형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동반되는데 이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3단계, 필수 요소 암기,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내용들을 암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단계, 적용 능력, 이해해놓은 내용과 암기해놓은 내용들을 토대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법 설명을 아무리 많이 듣고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막힐 경우 문법 소화력은 절대 향상될 수 없습니다. 보통 문법 향상을 위해 강사의 설명을 들은 후 몇백 개 분량의 다량 문제 풀기를 통해 문법 소화력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해력이 낮거나 적용 능력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이 반복 과정은 자칫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강사의 설명 후 단체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맞추게 되면 문법에 약한 친구들은 자신이 어느 부분들을 어떻게 틀렸는지 즉석에서 알 수가 있고 잘 맞추는 학생들은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소량의 시험을 통해서만 문법 소화력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나친 문제 풀기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커리큘럼과 기존의 보편적인 수업 방식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년간 수업을 받게 되면 최종적인 영어 실력에는 결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받은 다수의 대한민국 성인들의 평균적인 영어 실력은 토익 600점, 토익 스피킹 레벨 5 정도입니다. 이것은 실제 수치로 나와 있는 통계이며 이 정도 실력으로는 회화도 시험도 잘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외파들의 평균 실력인 토익 800점, 토익 스피킹 레벨 7 정도의 영어 실력이라면 회화도 시험도 무탈하게 소화가 가능합니다. 국내파들 또한 해외파 평균 실력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 필히 알려져야만 합니다.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보이는 분명한 단점들을 최대한 보완하여 탄생한 수업 방식이므로 신식 수업 방식은 엄연한 업그레이드 버전의 수업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 널리 보급되거나 알려지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의 오프라인 확장으로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이러한 설명을 모두 일일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지름길을 찾고자 하는 것은 분명 저의 바람이자 여러분의 바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1%가 아닌 0.00001%의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수치가 50%까지 올라가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